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분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점들이 밝혀지면서 정말 세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분의 남편분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나도 곤욕을 치를 것이다. 송구하고 침통하고 참담하다. 라고 SNS에 글을 쓰셨는데 저는 일단 저분이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곤욕을 치를 것이다. 저 얘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인 아픔, 개인적인 어떤 조금 그런 사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정의의 문제인 것이고 정의가 실현되냐 안 되냐 그 차원의 문제인 것이지 단순하게 무슨 곤욕을 치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격화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번에 추가 기소가 되면서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입시 비리고요. 두 번째가 사모펀드 비리고 세 번째가 이제 증거 조작과 관련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입시 비리에 대한 내용부터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번에 기소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논문 저자 등재,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 인턴 활동 등 허위 스펙을 만들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하는 한편 향후 대학 등 상급 학교 진학 시 이를 활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놀랍게도 호텔에서도 인턴한 경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보니까 조 씨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호텔 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정 씨가 관련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정 씨는 조 씨가 호텔에서 일한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호텔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만들어냈다라는 게 이번에 수사 결과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일전에 이미 조 씨와 관련돼서 알려져 있었던 것은 무슨 고등학교 신분으로서 이거 도저히 쓸 수가 없다라고 했던 그 연구 논문, 그 논문에 제일 저자로 등재가 돼 있다라는 것도 문제고 하지도 않은 그 봉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인턴십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는 알려져 있었던 얘기인데 추가적으로 지금 또 드러난 게 뭡니까? 자기 딸이 호텔에 관심이 있다, 호텔 경영에 관심이 있다, 그 얘기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해준 겁니까? 호텔에서 인턴을 하지도 않았는데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라고 허위 경력서까지도 쓴 것이 이번에 또 밝혀지게 된 것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 이렇게까지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이 안 된 겁니다. 이 같은 허위 스펙을 갖고도 진학을 못하니까 그래서 범행이 더욱 대담해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거보다 더 대담해질 수가 있냐? 보니까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키스트 인턴 확인서를 새로 만들고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경력도 부풀렸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호텔에서의 인턴, 그 인턴을 했다라는 것도 거짓인데 그 거짓을 더 부풀려가지고 허위 사실의 기간조차도 더 부풀렸다라는 겁니다.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이죠. 딸 조 씨의 입시에서 동양대학교 봉사활동 확인서를 냈는데도 탈락을 하니까 아들 명의의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이용해가지고 최우수 봉사상을 받은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 저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최순실은 그냥 완전히 뺨 맞고 그냥 도망가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쵸? 최순실 정도는 지금 잽도 안 되는 것이에요. 김어준 같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감히 어떻게 최순실이랑 비교하냐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았는데 지금 저 얘기를 보고도 최순실이랑 지금 비교가 가능하냐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가 않죠. 뺨 맞고 지금 도망갈 수준 아닙니까 최순실이가. 지금 이거 내용을 지금 보면은 워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무슨 조작하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 역할을 담당했던 묵과했던 사람이 지금 멀쩡히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공주대학교 논문 제3 저자로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가서 뭐 했다라는 겁니까? 수초 물만 갈아줬다라는 거예요. 일전에 제1저자로 올라가 있다 그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영어를 잘해가지고 번역을 잘해가지고 제1저자로 올라갔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죠. 세상 천지 어디에서 번역을 잘했다라고 논문에 제1저자로 올려주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거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이것도 밝혀진 거를 보니까 공주대학교 논문에 제3저자로 올라가 있는데 가서 뭐만 했다라는 겁니까? 화초에 물만 줬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를 보시죠. 자, 사모펀드와 관련돼 있는 얘기인데 자, 이번에 이런 얘기가 밝혀졌습니다. 장관직을 사퇴하기 2주일 전까지도 차명거래를 계속해왔다라는 것이죠. 왜 차명거래를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떳떳하게 자기 이름을 통해가지고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거래를 못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차명계좌를 만들었다. 왜 그랬냐?
당시의 남편이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보유하고 있던 주식도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돼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인데 윤리적으로 그거를 이제 못 참고 돈을 벌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차명계좌를 동원해가지고 이익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오촌 조카로부터 미리 정보를 듣는 겁니다. 야, 좀 있으면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정보를 미리 듣고 그래서 WFM 주식을 7,700만 원치를 사고 그리고 또 1월 말에 같은 경우는 6억 원의 목돈을 말해서 주식을 사고 실제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거, 즉 공장 가동 소식은 2월 9일에서야 공개됐는데 미리 이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 짜고 잡고 해가지고 다 지금 이제 돈 벌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오촌 조카로부터 다음 주에 자동차 부품연구원에서 WFM의 음극재 평가 실험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갈 것 미리 또 듣는 거죠. 그쵸? 그 얘기를 미리 듣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누구의 차명 계좌를 또 이용을 한 것이냐, 자기가 다니는 헤어 디자이너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2,100만 원치를 또 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WFM이 중국과 MOU를 체결한다. 그 정보를 4시간 전에 미리 알고 또 1,100만 원치 주식을 또 추가로 산 것이죠. 이런 식으로 차명 계좌를 통해 가지고 얼마치의 주식을 샀냐? 7억 1,300만 원치의 주식을 샀다라는 것이죠. 자기 남편이 고위공직자에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똥파리 같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뭐 이 정보 좋다, 이 정보 좋다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겠고, 고위공직자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일반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는 많은 고급 정보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재산을 불린다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미리 사전에 막으려고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그런 법안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피하려고 차명 계좌를 통해 가지고 미용실 다니는 자기 디자이너 계좌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사고 이런 식으로 더럽게 돈을 벌고 앉아 있는데, 그렇게 뻔뻔하게 자기가 사퇴하기 2주 전까지도 계속해 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공소장에 따르게 되면은 정 교수는 동생과 헤어 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까지 동원해가지고 6개 계좌를 동원해가지고 790여 차례나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장관에서 사퇴하기 2주 전인 9월 30일까지도 차명 거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정 교수의 이 추가 기소 내용을 보니까 제가 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정말로 영화 감독들 뭐하냐? 다른 거 지금 뭐 시나리오 작가 구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 가지고 그대로가 영화 뚝딱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워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무슨 뭐 표창장을 위조를 하고 동양대 총장만 직인을 날인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차명 계좌를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 지인 뭐 자기 헤어 디자이너까지 다 총동원해가지고 700여 차례 가까이를 저런 식으로 이제 차명 계좌를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하고, 아니 시나리오 작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영화 그대로 내용이잖아요. 근데 비극인 것은 뭡니까? 이 가족 사기단의 얘기가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비극인 것이죠. 더 비극은 뭡니까? 이런 식의 가족 사기단이 아직까지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소가 안 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란색 피켓을 들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의 눈을 어떻게 띄워줘야 되는지 제가 그게 참 걱정입니다. 글쎄요, 이런 식의 지금 드러나 있는 사실들을 보고서도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 검찰이 다 잘못된 거야, 이런 식의 지금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